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음양 오행, 오장육부, 그리고 정기신, 애노희라, 비공정 등과 같이 우리 여러 가지 그 한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음양 오행, 음과 양, 오행은 목화토 금수, 그리고 오장육부, 간신, 미패신, 위, 대장, 소장, 담, 간 등과 같이 이제 오장육부, 그리고 이제 정기신, 정은 하초 부분에 있고 기는 폐 부분에, 그리고 신은 머리 부분에 있는 정기신, 그리고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애노이사 비공정, 이렇게 칠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 칠정, 오장육부, 피부 등과 같이 이런 모든 부분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이 여러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십이경락입니다. 경은 주로 그냥 굵은 선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하여튼 수직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락은 옆으로 이렇게 경락과 경락을 이어준다든가 주로 이제 옆으로 연결되는 것이 락입니다. 그래서 이 그 경락이 위아래로 그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전신을 돌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옆으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평면에서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깊이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하고 오장육부끼리, 오장은 오장, 육부면 육부가 서로 또 연관이 되고, 또 육부면 육부, 또 이것이 그 피부에도 그 연결이 돼야죠. 그 피부하고 오장하고 육부하고 피부,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도 또 이게 경락이 연결이 됩니다. 또한 요 피부에 있어서도 각 그 십이경락이 피부에서도 서로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이 바로 경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락은 이제 중요한 작용이 기혈을 운행시키는 거죠. 기와 혈이 돌아다니는 우리 몸에서 그 음식물을 먹어서 흡수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혈이 순환이 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경락이라는 선을, 어떤 뭐 열차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차와 같은 거고 고속도로와 같은 건데 이 선을 이용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경락에서는 이렇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이 경락을 타고서 표현이 되고, 또 병이 진행되거나 나빠질 경우, 그러니까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에도 역시 이 경락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질병이 들어올 때도 역시 이 경락을 통해 가지고 피부에서 그 근육, 오장육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병이 나을 때도 역시 반대로 가는 거죠. 오장육부 병이 있을 때 그것이 점점 좋아지면은 서서히 그 병균이 병이나 어떤 병사가 그 오장육부에서 근육, 뼈나 이런 데서 이제 근육을 통해서 피부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경락을 이용해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또 이제 이 경락이라는 거,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고 또 해부학을 해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경락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근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막이라는 것은 이제 근의 막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있으면은 근육도 그 사이에는 그 막이,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고기에 허연 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막인데 이 세포 사이에도 그 근막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근막이 발끝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오장육부로 다 연결이 되고 머리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경락이 바로 이제 그 근막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락에는 12경맥이 있습니다. 12경맥이 있는데, 이것은 오장육부의 이름하고 삼초하고 심폭, 이렇게
육장육부로서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맥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흐르는 그런 그 경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락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락, 크게는 이제 12경락이 오장육부하고 관련된 12경락이 있고, 거기에 락맥이 1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락이라든가 손락이라든가 혈락, 그러니까 피로 가는 것은 혈락이고, 이제 그 표층에 가는 건 부락 등과 같은 그 여러 가지 자극게 나누어진 그런 경락도 있고요. 또 이제 경근이라든가 경피도 있습니다. 경근은 이제 그 경락이 지나가는 그 근육. 요거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그 근막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통하는 그런 말인데, 11경근이 있고 12경피, 그러니까 피부에서도 역시 그 12경락과 같이 흐르는 그런 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경락이 우리 몸에 흐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수태음 폐경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12경락을 설명을 할 때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장육부의 폐경이란데, 폐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태음습토라고 해서 육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 같은 경우는 습이 많으면서 폐와 관련된 그런 경락입니다. 그래서 이 수태음 폐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락이 흐르는데 그 폐에 관련되면서 약간 건조한 그런 경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수태음 폐경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폐 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서 이것이 쭉 흘러서 이제 그 폐의 그 상박으로 가서 상박의 외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외부 쪽으로 가서 이제 손바닥 안쪽에서 엄지 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이 이제 수태음 폐경입니다. 요 폐경. 그래서 쭉 내려가죠. 그래서 폐의 기능하고 여러 가지 이 부위에 흐르는 그 경락들의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태음 폐경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에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너무 이제 습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에 쓰는 그런 혈자리를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요 수태음 폐경에는 또 이제 그 우리가 맥을 잡는 그 혈자리가 있죠. 그 총관척이라는 맥을 잡는 그 혈자리가 지나가는 그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태음 폐경을 지나서 이렇게 돌면은 이제 폐대장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폐대장경으로 가는데, 요 대장경은 이제 다시 요 쭉 두 번째 손가락에서 쭉 올라가서 쭉 요 라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쭉 팔 뒤쪽을 해서 쭉 올라가서 어깨에서 목으로 가고, 다시 목에서 요게 좀 이렇게 쭉 목에서 턱을 올라가서 여기 보면 인중을 지나서 코 옆으로 빠지는 그 혈자리가 이제 폐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인데 여기는 수양명대장경이어서, 양명경은 굉장히 건조한 양면 조금이라 그래서 그 금에 해당하고 건조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건조하게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대장에 이제 설사를 한다든가 변이 무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장을 이제 보를 해주면은 대장이 더 건조해져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의학에서 요 경락을 이용할 때는 이것이 이제 그 경락이 흐르는 그 부위에 병이 있게 되면은 그 병을 치료할 때 응용을 하고요. 또 이제 그 경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나 대장 이렇게 갔을 때 폐를 보하면은 폐 기능이 더 강화가 되고, 폐를 사하는 방법, 이제 정적, 승적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데, 폐를 사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다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법을, 정락에서는 침을 놓을 때 사법을 써가지고 그 길을 내려주고, 또 이제 몸이 약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법을 해가지고 이제 보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정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체했을 때 많이 쓰는 자리, 합곡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합곡혈자리는 대장의 기능도 좋아지고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옛날에 사관을 튼다고 할 때 이제 엄지발가락에 있는 태충과 이 합곡혈자리를 침을 놓거나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눌러줌으로써 소환되고 막히고 하는 그런 것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사관을 튼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장도 풀어주고 위장도 풀어주는 위아래를 다 풀어주는 그런 혈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경은 이제 위장에 관련된 거고 여기도 이제 조금이라고 해. 족양명 위경이기 때문에 양명은 굉장히 건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양명 위경은 여기서 이제 지금 얼굴에서 눈 아래서 시작합니다. 눈 아래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입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머리 쪽으로 올라갔다가 목을 타고 다시 가슴에 젖가슴을 가운데를 통과하고 배의 양쪽 복부의 양쪽을 쭉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다리까지 쭉 내려갑니다. 다리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다리 허벅지의 이 바깥쪽으로 이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서 무릎의 바깥쪽으로 쭉 내려서 여기 내려가면 이제 경골의 바깥쪽으로 쭉 내려가서 2기와 3기 사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혈자리가 바로 위경의 혈자리입니다. 좀 아주 길게 내려오죠. 눈에서부터 이제 목에서 가슴에서 복부로 그리고 다리를 바깥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요 위경의 혈자리가 바로 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장은 많이 알듯이 위장에 관련된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쓰는 혈자리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족삼리 혈자리가 있습니다. 족삼리 혈자리가 바로 이제 위장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경은 바로 이제 소화기계를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음식물을 소화 흡수해서 온몸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이 경락을 이용해서 족태운 비경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 비경은 엄지발가락의 안쪽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의 안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무릎의 안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올라가고 이제 가슴 복부를 통해 가지고 약간 옆구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게 비경이죠. 이 비경은 요 발 안쪽에서 다시 보면 안쪽에서 시작해서 발 무릎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복부의 바깥 위경의 바깥으로 해서 쭉 가슴 옆가슴으로 해서 좀 뚝 내려가는 것이 이제 비경입니다. 역시 비경의 경우도 이제 소화기, 위장하고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가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역시 비경을 조절해 가지고 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 계통에 관한 걸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경과 이제 소장, 방광, 신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심경은 심장이죠. 심장의 군하며 화인데 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혈자리는 이제 요 지금 보시면은 요 심장에 관련된 혈자리는 바로 요 겨드랑이 밑에서 나옵니다. 겨드랑이 밑에서 나와서 손 내측, 팔 내측에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좀 빨간 선이 좀 내려가는 거죠. 빨간 선이
그 팔꿈치를 통하고 손바닥에 그 새끼 손가락 쪽으로 쭉 내려와서 요 손가락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심경이고요. 여기서 심경은 이제 심장이 너무 화가 많다던가 그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 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좀 살을 해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과 표리 관계가 있는 그 별자리가 이제 소장정이죠. 소장정은 손가락의 바깥에서부터 나갑니다. 바깥에서부터 나가서 손가락의 바깥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새끼 손가락 쪽에서 쭉 올라가서 상박을 통하고 어깨 쪽으로 어깨를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깨 쪽을 흘러가지고 목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이제 목에서 목을 타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 앞에서 멈추는 것이 이제 요 소장정인데요. 이 소장정은 소장에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혈액에 관한 거,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에 열이 많은 경우에 요 소장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태양 방광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광정은 우리 그 가장 긴 경락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방광은 우리 몸의 시작은 눈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머리 쪽을 관통해 머리를 쭉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쭉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 대장경입니다. 이것이 다시 돌려보면은 요 경락이 머리 쪽을 쭉 흘러가지고 이제 그 뒷머리 쪽으로 가서 요게 척추를 타고 그 척추의 양쪽에 요 이제 혈자리가 쭉 내려가고 일선이 내려가고요. 또 이제 그 옆에도 또 이제 이선이 내려가서 두 가지를 합쳐서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합니다. 이 방광경은 여기서 골반까지 내려가고 다시 그 다리의 뒤쪽을 내려와서 이제 요 종아리를 통해서 요 발의 그 바깥쪽 외과 있는 쪽을 해서 새끼발가락까지 내려가는 것이 족태형 방광경입니다. 굉장히 긴 혈자리인데 족태형 방광경의 특징은 바로 이제 이 등 쪽에 오장육부의 혈자리가 많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은 이제 콩팥, 신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신장은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올라가서 이제 요 안쪽으로서 쭉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그 다리의 하지에 뒤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뒤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음낭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낭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뒤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음낭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요 배꼽에 그 가장 그 가까운 약간 엇나가서 요 쭉 올라가는 것이 신경이고 요것이 좀 복부를 쭉 그 가운데서 인맥 약간 바깥에서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이 요게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정력이 약하다든가 이제 뼈가 약해진다든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쓰는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심포경이 있죠. 심포경은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라고도 하는데 요것은 이제 역시 요 심장의 중간 여기서 흐르게 되는 것이 이제 요 가슴 쪽에서 흘러가지고 그 팔 안쪽에 가운데를 흐르게 되는 혈자리입니다. 가운데를 쭉 흘러가지고 여기 손가락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포경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신적인 거라든가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포경. 그리고 요 심포경의 반대쪽을 표리가 되는 혈자리가 삼초경이 있죠. 우리 몸의 전신을 호르몬과 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삼초경은 요 손 등으로 해가지고 요 손 외부의 그 중간을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팔까지 올라가고 어깨를 통해 가지고 귀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귀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 이제 심포경입니다. 심포경이고 삼초경이죠. 삼초경이고 그 다음에 담경이 흐르게 되는데요. 삼초경은 흐르고 이제 담경은 요 눈 겉에서 이렇게 흐르게 돼서 이 머리를 귀 쪽을 이렇게 흐르는 것이 귀를 감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내려가서 요것이 이제 어깨를 타고 내려와서 요 안쪽으로 흐르는 것이 이제 그 담경입니다. 담경은 이렇게 옆구리를 통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다리의 그 옆을 쭉 흘러내려서 새끼번거나 4번, 5번 사이까지 내려가는 것이 담경입니다. 요 담경은 주로 이제 그 머리 쪽을 많이 가듯이 이제 편두통이라든가 아니면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쓰는 혈자리가 바로 이게 담경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경은 요 택충 혈자리, 요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를 흘러가지고 쭉 다리 안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간을 통하고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음낭을 한번 돌고서 다 들어가서 이제 요 복부에 이렇게 좀 멈추는 거. 요것이 이제 간경입니다. 역시 간경은 이제 풍목, 가은 풍목이고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 보통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 어떤 뭐 중풍이라든가 하는 그 뇌하고 관련된, 신경하고 관련된다든가 아니면 근육과 관련된 그런 혈자리에 쓰는 것이 그 간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이경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십이경락을 또 이어주는 것이 이제 인맥, 경 가운데를 흐르는 모든 음이 만나는 인맥과 모든 경락의 양이 만나는 동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맥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머리 뒤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맥과 동맥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이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인맥 동맥입니다. 이렇게 그 십이경락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이경락이 오장육부의 기능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이제 요 십이경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부하는 방법도 있고 사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을 써 가지고 이제 이 오장육부의 길을 보해주기도 하고 사해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십이경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우리 현대에 와서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 혈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뜸을 뜬다든가 뜸을 뜨게 되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위장이나 중안 이런 데다 뜸을 뜨게 되면은 좀 많이 속이 좀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이 차고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뜸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혈이 다치거나 하면은 이제 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이게 퍼렇게 멍이 드는 경우에는 어떤 그 부위의 혈자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위에다 직접 대고 이제 부항을 함으로써 주근피나 어혈을 뺨으로써도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경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십이경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을 실제 우리 생활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머리 아픈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각 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이렇게 좀 앞머리가 특히 이제 태양혈자리 이런 부위에 이제 머리 이쪽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 부위를 그 양손으로 좀 꾹 눌러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으시고요. 또 이제 눈이 많이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 주위의 혈자리를 이제 꼭꼭 양손으로 쭉쭉 눌러주셔도 이게 마사지를 해주듯이 이렇게 그 경혈을 자극해주면은 눈이 좀 맑아지고요. 또 이제 요즘 또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시죠.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요 뒷목 부위, 이 부위가 많이 그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양쪽에 그 뒷머리 있는 데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꽉꽉 눌러주시면은 좀 아프면서도 이제 시원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요 그 경락, 그 삼초경이나 심포 경락 이런 부분을 꼭꼭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어깨가 좀 많이 시원해지고요. 또 이제 뭐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아픈 부위를 여기 혈자리를 이용해서 좀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안 되고 신경만 있으면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배꼽하고 그 검상돌기 사이, 요 사이를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요 이제 속이 좀 뚫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는 따뜻하게 하고 이제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설사나 아랫배가 아픈 경우에는 배꼽 양쪽이라든가 아래쪽을 이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스스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혈자리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경락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각 그 혈자리의 특성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